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어린이 사고. 특히 영유아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입으로 가져가 삼킴 사고나 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건강이가 쓰러진 이유도 가지고 놀던 장난감 속 단추형 전지 때문이다. 이게 뭐지? 건강이는 떨어진 단추형 전지를 무심코 입에 넣었다가 꿀떡하고 삼켜버린 것.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영유아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추형 전지 제품들. 대체로 제품과 전지가 쉽게 분리되어 어린아이들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보다 분명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실험을 준비한 제작진. 먼저 몸속에 들어갔을 경우를 가정해 생고기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두 종류의 리튬 단추형 전지를 준비했다. 그리고 생고기 위에 종류가 다른 리튬 단추형 전지를 각각 올린 후 카메라를 설치해 고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보기로 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추형 전지 주변이 조금씩 변하면서 타는 것 같이 느껴졌다. 여덟 시간이 흘렀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단추형 전지를 걷어냈다. 생고기는 물론 단추형 전지도 검게 그을러 있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변화는 왜 생긴 걸까? 누전에 인한 그 전기적 화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에는 이제 점막에는 점액이라는 용액이 이제 접혀 있거든요. 그 점액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서 이제 조직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젖은 손으로 전기 플러그를 만졌을 때 우리 감전이 되는 것과 이제 같은 이치입니다. 전지 외에 흔히 아이들이 마셔 위험에 빠지는 것이 바로 락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음료수병에 락스를 담아서 손에 닿는 장소에 방치해 둔 것. 그래서 준비했다. 만약 락스가 장시간 인체에 닿게 된다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진행했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머리카락을 가정용 락스에 담가보기로 했다. 머리카락에 가정에서 흔히 쓰는 락스를 붓고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거품을 내며 서서히 사라지더니 2시간 뒤 형체를 감춘 머리카락. 가까이에서 확인해보는 실험맨. 보는 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젓가락을 이용해 통 아래까지 젓고 또 저어봤지만 그 결과는 역시 없다. 그 많던 머리카락이 단시간에 녹아 사라지는 것. 그렇다면 어린이가 모르고 자칫 락스를 마시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위험할까? 락스는 이제 알칼리 제제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많이 어린이들이 락스를 마시게 되면은 식도나 위에 점막을 부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토하거나 배를 아파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응급실로 오셔서 내시경 등을 해서 식도나 위 손상을 확인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단추 전지가 있는 장난감들은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해 주세요. 잠깐! 위험물질은 음료수병에 담지 말고 원래 용기에 보관하며 독극물 주의라고 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아이,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어린이가 손으로 따지 못하도록 안전캡이 달린 용기를 확인하고 꼭 구매해주세요. 내 아이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은 금물.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법으로 어린이 중독 사고를 예방하세요.
원인은 바로 리튬 전지였습니다. 우리가 모양이 단추처럼 생긴다 그래서 단추형 전지라고도 부르는데요. 박 박사님, 네. 이 전지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그렇게 많다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6세 미만의 어린 아이가 단추형 전지를 삼켰다는 보고가 해마다 3,500건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40명에서 90명 정도의 어린 아이가 단추형 전지를 삼켜서 응급실을 찾고 있는데요. 이런 치명적 사고의 약 70% 정도가 1세 이하의 영아에게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세 이하의 영유아는 네. 사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요.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최재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건전지가 이 돼지고기 태우는 걸 보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네. 작은 배터리 하나가 어떻게 인체 조직에 이렇게까지 해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누전에 의한 정기적인 화상일 수도 있고요. 네. 리튬 건전지의 주성분이 리튬입니다. 네네. 이 리튬은 물과 산소에 아주 강렬히 반응하는 경금속인데요. 이게 흘러나왔을 경우에는 화상을 입힐 수 있는 거죠. 특히 식도에서 화상을 입힌 경우에는 식도 조직이 위 조직보다 얇기 때문에 천공이 일어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네네. 이 아이들이 아팠을 때 체온을 재는 체온계. 체온계. 그리고 이 자동차 장난감. 네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다 장난. 들어가죠, 여기에 네. 이제. 이 리튬 건전지가 시계에도 들어가요. 자, 이렇게 쉽게 리튬 건전지가 들어가 있는 거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건 네네. 또 아이들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다. 뭐 이게 진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네. 예. 저 교수님, 네. 만약 아이들이 리튬 전지를 삼켰다면 빨리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즉시 토하게 하면 그것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인위적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게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2차적인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병원으로 오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꺼내는 거예요?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요. 네. 건전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식도에 2시간 이상 걸려있던 상태로 오시게 되면 네. 식도벽이 약화되기 때문에 꺼내는 과정에서 천공, 즉 구멍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네. 따라서 될수록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요. 식도나 위에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대부분 제거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위를 지나가면 증상을 관찰하면서 변으로 나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8, 90% 정도는 특별한 문제 없이 변으로 나오는데요. 네. 만약에 배 안에 있는 동안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약물을 먹었을 때 위세척이라는 걸 병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락스를 먹었을 때 이 어린아이들 이거 손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토하게 하는 게? 자, 이물질을 포함해서 약물 중독 같은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구토를 시키면 위험할 수 있어서 금기입니다. 사실 소량의 락스는 조금 드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대량의 락스를 마셨을 경우 응급처치를 하겠다고 인위적으로 토하게 하면 2차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기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나 환자가 저절로 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이물질을 제거해서 기도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이가 락스를 소량으로 마신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몸에 큰 이상이 있지는 않지만 불안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또 좋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로서는 희석치료 정도가 있겠는데요. 희석치료는 즉시 물을 마셔서 부식성 물질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네네. 하지만 이거 역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면 위험하고요. 네네. 의식이 명료한 경우, 숨을 잘 쉬고 있는 경우, 목이나 배나 가슴에 통증이 없는 경우, 구역질이나 구토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도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증상이 있거나 복부팽만이 있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어디가 아프면 무엇든지 마시면 안 되고 즉시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저 박재성 박사님. 네. 어떤 사고든 예방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건전지나 락스 같은 화학약품 중독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모든 화학 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장가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잠겨 있는 것도 어린이가 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장에 보관하시는 것이 더 좋겠고요. 네. 또한 화학약품 같은 경우 착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용기에 옮기지 마시고 본래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고요. 또한 약품 라벨은 제거하지 않아야지 그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고는 예고 없이 항상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한 순서, 위험한 순간 if.